아, 네. 이어서 강의를 동영상을 찍어볼게요. 사실 중간에 동영상을 좀 많이 찍었는데 화면이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API란 정의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다. 서버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동작 방식, 서버는 API 명세서를 제공. 서버랑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이 있죠. 이때 보통 서버는 컴퓨터를 의미하기는 해요. 서버실이라는 표현에서의 서버는 컴퓨터를 의미하는데, 서버 클라이언트 이때는 서비스 제공자,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요청자, 이렇게 역할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데, API 명세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공을 해줘야겠죠. 클라이언트는 그 서비스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REST API란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태를 대표해서 전달할 수 있는 API다. 문제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의미 전달이 불명확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보통 get 요청은 CRUD를 할 때 R 행위에 많이 HTTP 메서드로 사용이 되고요. 포스트는 생성, 푸시나 뭐 패치는 수정, 딜리트는 삭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러니까 API는 보통 HTTP 메서드랑 URL을 결합한 형태로 이렇게 요청을 보낼 수 있는데, 이 조회를 하는데 포스트 요청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get 요청으로도 생성이 가능하고, 결국 이 자유도가 높은 거예요. HTTP 메서드를 정확히 잘 이용을 하고 행위에 맞는 메서드를 잘 이용을 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리소스를 보통 여기선 웹에서는 URL 방식으로 많이 하죠. URL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경로를 식별할 수 있는 경로를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딱 봐도 뭔가 데이터를 조회하겠네. 뭐를 사용자 데이터. 근데 여기 특정 아이디로 있는 게 아니니까 단일 데이터 조회가 아니라 사용자들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조회하겠네. 이런 API 명세만 봐도 어떤 기능을 할지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왜 배우는가? 모든 기술은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다. 스프링이라는 기술도 결국에는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어떤 기술은 어떤 불편함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타고 올라가서 어떤 기본이 되는 기술들도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도 이 스터디도 점점 여기서 서블릿으로 갈 거고, 서블릿에서 스프링으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서블릿 이후에는 또 뭐 데이터베이스도 붙여보면서 그럴 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이렇게 하나씩 점점 알아가면서 이 기술이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인지 그런 거를 잘 알아둬야 나중에는 사실 우리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환경에 맞는 그 문제와 현재 환경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각각의 도구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이런 모든 기술은 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좀 잘 생각하고 앞으로 학습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스프링이란 자바 진영의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랑 다르게 뭐 다양한 라이브러리나 어떠한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목적성이 좀 더 명확하죠. 어, 스프링이라는 것은 백엔드 개발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즉 백엔드 개발을 하기 위한 기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서블릿이라는 기술과 뭐 또 그래들이라는 기술을 통해 의존성을 주입을 받는다거나 뭐 그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결합해가지고 간단하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지금 말해도 크게 와닿진 않을 거라 다음에 스프링을 배우면서 좀 어차피 서블릿을 배우고 스프링을 통해 하면은 쉽구나 편하구나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RESTful API 구현 이거는 스프링이랑은 좀 다르죠. 그냥 API 자체는 서버 개발자가 명세를 하는 거고 그 API 맞는 기능들을 구현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 한번 저희가 초안을 작성하고 LLM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때 약간의 할루시네이션이 제가 의도하는 표현이랑은 좀 다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RESTful한 API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스프링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백엔드 개발자들이 하는 거예요. 위에랑 같은 얘기인데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리를 한 번 더 다시 하면 이전에는 그냥 웹 개발자였어요. 근데 백엔드 개발자라는 직군이 명확히 분리되었어요. 나중에 스프링을 통해서 뭐 백엔드 개발을 할 때도 객체 지향에 대해 요즘 우리가 학습을 하죠. 객체 지향에는 이제 다들 정처기 공부 열심히 하던데 응집성 뭐 응집도와 결합도 뭐 그런 표현에서 보면은 웹 개발자에서 백엔드 개발자라는 로직이 백엔드 쪽 그러니까 뭐 뒷단에서 로직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서버랑 클라이언트로 이제 분리가 점점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응집도가 이제 웹 개발자라는 표현으로 하기에는 그 서버랑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분리가 되니까 이걸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객체 지향에서는 응집도가 높지도 않고요. 결합도는 높아지는 거죠.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이 결합도는 높아지고 응집도는 낮아지고 그래서 이 직군이 분리가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엔드 개발만 하는 이러한 높은 응집도를 가진 개발자 직군이 파생이 되었고요.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음 원래는 웹을 통해서만 채널이 이제 웹 채널만 있었던 거죠. 클라이언트가 웹을 통해서 요청을 했던 거였다면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로 생각을 해봐도 웹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에 받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복잡하게 이제 서비스가 구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 백엔드 개발 로직이 따로 이제 크게 나눠진 거고요. CRUD에 맞게 HTTP 메서드를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API는 HTTP 메서드 플러스 URL 이 부분은 좀 알아둬야 해요. 확실히 API는 HTTP 메서드 플러스 URL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때 RESTful한 API 설계를 위해서라면 HTTP 메서드가 어떠한 행위를 표현하는지 어떤 행위에 어떤 메서드가 적절한지 알아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API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클라이언트랑 서버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는 백엔드 개발자는 서버라고 했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체 즉 서버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이 API를 보고 그냥 이 명세서만 보고 분업을 해가지고 그 API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 API가 명세가 명확해야 이럴 때 소통에 어려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API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단순히 뒷단에 다양한 기술과
그런 걸 이용해서 성능 좋고 가독성 좋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일 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으려면 API가 의미가 명확한 RESTful한 API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 API 명세 이거는 제가 이거를 로컬 환경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복붙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마크다운 문법인데 마크다운 문법에 여기 스크린샷 그러니까 로컬 이미지, 로컬 경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지 삽입으로 이렇게 업로드하면은 AWS S3 경로로 아마 바뀔 텐데 이거는 추후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API 명세시는 여기 없는데 노션 보면 노션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카카오에서 뭐 API 로그인 API를 명세를 해놓은 부분을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세를 보면은 URL과 HTTP 메서드랑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거 보면서 API가 어떻게 명세되어 있는지 실제로 대기업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서비스 기업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API 명세를 한다라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아마 이 동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올라갈 텐데 이미지가 새로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노션으로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블릿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HTTP에 대해 사실 아는 거예요. API랑 API를 통해서 요청을 받으려면 어떤 HTTP 요청인지 매핑을 하고 우리가 그 HTTP 요청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먼저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서블릿이라는 자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데 단순히 그냥 기존에는 우리는 콘솔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뭐 스캐너 해서 시스템 인에서 콘솔로 입력을 받고 뭐 콘솔로 출력을 하고 했던 거를 HTTP 요청을 받아서 서블릿으로 이 요청을 받고 처리해서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로 데이터를 보통 이거는 나중에 백엔드 개발이 들어가면은 그때 구분을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HTTP 요청을 서블릿을 통해 입력을 받는다. 우리는 결국 그래서 서블릿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위에서 했던 말이랑 같으니까 간단하게 읽어보고요. 최종 결론 이해해야 하고 설계할 줄 알아야 하고 URL과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것도 이런 표현은 좀 안 적절하진 않아 보이네요. URL과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보다는 API는 URL과 행위를 표현하는 HTTP 메서드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명확히 구분을 해서 RESTful한 API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것도 GPT가 조금 아쉽게 적어줬네요. 비즈니스 로직과 요청 매핑을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뒷단에 서블릿을 통해 요청을 받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빈 객체나 이런 걸 따로 하는 거는 이건 아직은 몰라도 되고요. 네, 지금 14분 정도 녹화됐는데 네, 고생하셨고요. 전부 다 안 들으셔도 되니까 중간중간에 아는 부분은 스킵 하시면서 시간 잘 아끼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뭔가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따로 연락 주시거나 찾아오시면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통해서 퀴즈를 생성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퀴즈 10문제 풀어와서 아홉 문제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AI가 만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갑자기 한자가 나타나는 게 나머지 표현들은 다 괜찮은데 여기 갑자기 한자가 나타나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딱히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라 따로 데이터 수정은 안 하고 이대로 네, 그냥 둘게요. 이거 문제 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